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병보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질병보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1, 2로 나누어서 다음 차시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병보험의 이제 개념, 의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보장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주보험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망을 제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는 중증 치매도 보상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중증 치매는 질병이긴 하지만 질병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아요. 중증 치매는 간병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질병 사망도 보상한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질병 사망은 보상하지 않고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계속적 장애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체 내적 원인에 의한 신체 결함 상태, 그래서 외래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상해와 마찬가지로 외래성이 인정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념을 물어보는 종합 문제에서 지문들 빨갛게 표시된 거, 질병 사망 제외되는 부분과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국표준질병에 사인 분류표라는 것이 있는데 질병과 사인 분류표는 어디에서 정하고 있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정하고 있냐면 통계청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WHO의 권고에 따라서 제정 및 개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언제적 표준질병 사인 분류냐라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7차 개정 고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7차. 얘는 시험 문제가 지문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냥 이 단독 문제로 대놓고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표는 어디서 작성하느냐,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 있고요. 이때 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아니고요. 통계청이다. 기억해 두시고, 지금 사용하는 건 몇 차냐, 이것도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7차.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특수성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사망보험은 주계약으로 담보할 수 없고 특별 약관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요. 우리 그 조항이 있었죠. 만기는 80세 이하, 보험 금액은 2억 원 한도,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요건,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많지 않아야 된다.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몇 번째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질병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는 무효가 되겠죠. 이 경우에서 우리 심신박약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 피보험자로서 체결했을 때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인정해준다 그랬고요. 두 번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은 당연히 무효고요. 다만 단체보험인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이 됐다. 계약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관련돼서 질병치료비를 담보하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무효다. 청각, 시각 장애인지 여부는 상관없고요. 두 번째, 계약 체결 이전에 보험사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아니에요. 그 전에 확정이 됐다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 아니고 무효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에 거랑 연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보험 나이 계산인데요. 이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만 연령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오늘 날짜 계약일에서 생년월일을 빼면 몇 년, 몇 개월, 며칠 살았다가 나오죠. 그러면 몇 년에다가 뒤에 짜투리 몇 개월 살았는지를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버리고요. 그럼 그 아래 나이로 가는 거죠.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올려서 1년으로 계산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만 연령이 아니라 평균 연령을 계산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매년 1월 1일에 나이를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요. 자, 보험료 산출할 때 질병보험은 연령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연령이 많은 경우에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연령이 중요하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연령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하죠? 직업과 직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요거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나고, 요런 질문 많이 나죠.
동일 연령이라도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는 다를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연령이 같으면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같을 거고요. 직업은 질병보험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리해 두시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약일 현재의 생년월일이 얼마다, 이 사람은 몇 살이냐, 이걸 그냥 물어보는 거죠. 자, 계약일이 2018년 10월 1일이고요.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1974년 6월 1일생이에요. 이걸 계산해 보면 이분이 지금 44년 4개월 사셨거든요. 그럼 몇 살이에요? 6개월 미만은 벌이니까 44세가 되는 거고요. 또 계약일 2018년 12월 1일, 생년월일 84년 2월 1일. 그럼 이분은 34년 10개월 사셨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6개월 이상은 올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35세로 계산된다.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고 연도수를 떨어지게 맞춰요. 그래서 30세면 30세, 20세면 20세 계산하시기 편하게 맞추고 그 뒤에 짜투리를 가지고 올리냐 내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 유념하시고, 밑에 보면 보험회사가 계산을 잘못해서 나이가 잘못 계산됐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정산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정산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험료 정산은 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해 같은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필요 없는데, 질병 같은 경우는 천천히 발생되고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역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만약에 그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만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기기간이에요. 그래서 역선택이 가능한 특정 질병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암 같은 것들이 있겠죠. 보험료 납입일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험 문제에는 대기기간의 설정 이유로 가장 올바른 것은 역선택 방지,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고요. 암 담보 같은 경우는 대기기간이 통상적으로 90일이에요. 그런데 진단이 확정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효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고 계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대기기간에 만약에 암에 걸리더라도 보장은 해준다. 뭐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밑에서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보장을 하는데, 암보험인 경우에도 진짜 암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일반암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암이 아닌 약간 경한 그런 암 같은 경우는 대기기간 설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리암이라든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망내암, 경계성 종양, 물론 암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제자리암 같은 경우, 갑상선암 같은 경우 암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정식 암이 아니라 암 전 단계이거나 경미한 질환으로 보는 이런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갑상선암인데 예를 들면 대기기간 중에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사고가 나더라도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입일이 있고 대기기간이 90일인데 한 달 전에 갑자기 갑상선암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대기기간 중에 10%만 지급하기로 했다.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면 얼마냐? 그러면 사람들이 가입 금액이 1억 원이고 10%니까 1,000만 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기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암은 대기기간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15세 미만자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대기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요거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기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내용 한번 볼게요.
200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자의 암보험은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내용이 날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죠. 2007년이 아니고 2006년 1월 1일부터예요. 요건 여러분이 문제 통해서 기억하시고 밑에 자주 나오는 지문 한번 볼게요. 대기기간이 가장 유효하게 적용되는 보험 종목은 질병보험이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기기간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대기기간 종료 후에 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예, 여기서 뭐가 틀린 거예요? 대기기간 중에 암이 확정되면 보험금 지급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인정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납입보험료 돌려주고 계약은 소멸하는 거고요. 김손보 씨 암보험 가입 후 2개월 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했을 때 보험금은 0원이다. 왜 0원이에요? 지금 대기기간 중에 발생했으니까 무효다 이 얘기죠.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예요?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지문들 눈여겨봐 주시고 보상하는 손해 한번 보겠습니다.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거 물론 주계약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거예요? 특약 같은 걸 가입하면 사망보험금 보상할 수 있고요. 장애 분류표상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거고요. 입원, 통원, 요양, 수술,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거고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 관련 보험금 그러니까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미고지했거나 아니면 부실고지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질병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죠. 보험금 미지급,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관련된 것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고 청약 전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도 청약일 이후에 5년 동안 추가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다면 5년 이후에는 보장을 하겠다. 예를 들면 청약 전에 제가 위에 관련된 질병, 위험을 알았어요. 근데 5년 동안 위험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서 그 전에 알았던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년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밑에 한번 보실게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자신을 해쳤으니까 이거는 고의예요. 예를 들어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 같은 걸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 이거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해친 것은 뭐예요? 면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해는 보상해 줍니다. 그거 여러분이 구별하시고요. 두 번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한번 볼게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심신상실이나 박약 같은 걸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거고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들에게는 보험금 지급한다 그랬고요. 계약자가 고의로 해친 경우 이거 당연히 면책이죠. 그래서 고의는 기본적으로 다 면책이에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악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우리 상해보험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실손의료비 질병 입원 통원 보장 상품인데 이것도 상해보험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손의료보험이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는 게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정액상품 일부 빼고는 실손 보장에 관련된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 상해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데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동일한 내용인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질병보험에서도. 첫째, 치과 치료,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예를 들면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급여 의료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급여 의료비는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사전, 사후에 환급이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환급받기 때문에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보상하지 않고요. 세 번째,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그리고 단순한 영양제 투여, 친자 확인, 불임, 탈모 이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고요.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보청기 이런 어떤 신체 보조기구들을 구입하거나 대체하는 거 보상하지 않고요.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 성형수술 같은 거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고, 진료와 무관한 비용, 뭐 입원했는데 TV 시청료 이런 거 보상하지 않고요. 의사의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비용 이런 것도 보상하지 않고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의료비 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가 있다면 그것도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았죠. 예, 이건 질병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만 지금 나와 있어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서 HIV 감염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거는 어쨌든 그 전염성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죠.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치료 중 혈액으로 인한 HIV 감염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혈액 검사나 아니면 뭐 혈액 치료나 주사나 이런 걸 맞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다. 이거는 의료기관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만 일반적인 이 감염 자체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해외 소재 의료기관 보상하지 않고요. 정신과 질환, 그 다음에 행동장애, 그 다음에 습관성 유산, 인공수정, 임신, 요 뒤에 거는 앞에 상해랑 비슷하지만 앞에 정신과 질환이나 행동장애인 경우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 뇌의 선천성 기형은 보상한다? 네, 보상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선천성 기형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문제통에서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정액보험 한번 볼게요. 정액보험은 상해보험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보면 처음에 질병사망보험금은 상해와 마찬가지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하죠. 누구에게 주냐면 보험 수익자에게. 이것도 역시 간접 결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후유장애보험금은 치료 종결 후 한시적인 장애기간, 한시적인 장애는 몇 년 보상했죠? 5년이었죠. 5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장애 지급률의 몇 %였죠? 20% 동일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에 곱해서 지급하고요. 일부 상품은 80% 이상 고도 장애가 발생했다. 우리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이면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사망에 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80% 이상 고도 장애면 질병 사망에 준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80% 이상 고도 장애가 발생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냐? 1번 장애 지급률 곱하기 80%, 가입금액 곱하기 80%, 2번 사망보험금.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사망보험금이 되는 거죠. 80% 이상의 고도장애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180일 안에 장애 지급률을 확정해야 되는데 180일 안에 만약에 확정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했죠? 180일째 되는 날 의사의 진단, 의사의 소견으로 확정한다 그랬고, 보장기간 내에 장애가 악화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이미 지급한 지급률을 차감하고 추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악화된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가 있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성별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서 후유장애 보험금은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 그랬죠. 요거는 상해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밑에 보시면 계약 체결 이전 보험사고가 확정된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다. 무효예요. 계약 체결 전에 확정됐다면 무효니까 보험료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손해보상 후에 계약 볼게요. 동일 질병으로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다. 얘는 동일 질병이에요. 얘는 동일 신체 부위예요. 얘는 다른 질병이에요. 요 세 개 구별해야 되죠. 동일 질병이면 어떻게 했죠? 합산했죠. 그러니까 장애 지급률을 합산했고요. 동일 신체 부위면 어떻게 했죠? 얘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거 적용했죠. 높은 지급률을 적용했고요. 다른 질병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지급률을 적용했죠. 그러면 그때마다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동일 질병인지 동일 신체 부위인지 다른 질병인지 요걸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되고요. 보험금 기지급한 부위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지급률을 차감하고 결정하고, 질병 사망하게 되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담보는 소멸하는 거죠. 후유장애 보험금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개념도 상해보험하고 비교해서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질병진단비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진단비는
보장 개시일 이후에 해당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에 진단비를 지급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암 진단비 같은 것들이고요. 질병별로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심장마비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질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입원 급여금, 이건 이제 입원 일당이죠. 우리가 요양급여금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루에 얼마씩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질병 입원 급여금의 지급일수는 한 회 입원당 180일, 요거는 상해하고 똑같고요. 동일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으로 인정하죠. 1회로 간주하고요. 입원 일수는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동일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기 180일은 상해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어떡하죠? 계속 입원 일당은 지급한다 그랬죠. 계속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그래서 퇴원 시까지 보상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상해하고 동일한 개념이고요. 자, 수술 급여금 한번 볼게요. 수술 1회당 얼마 이렇게 지급하겠죠.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고요. 2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았다. 1개로 인정한다 그랬죠. 1개의 수술보험금만 지급하고요.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보험금은 중복해서 지급하죠. 보험금은 중복 지급 가능하다. 이것도 상해보험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실손보장인데요. 이 실손보장 같은 경우는 질병보험 쪽에서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질병보험의 실손보장 상해하고 비교해서 자, 마찬가지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다가 특약 3가지 해서 3개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형은 상해 질병으로 입원, 통원, 처방 조제를 받은 것이고 특약 보장 종목은 보장해요 안 해요? 보장 안 한다 그랬죠. 특약 종목은 보상하지 않고요. 4개가 있었죠.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4개가 있었고요. 특약은 마찬가지로 각각의 특약 개념. 특약 첫 번째 건 뭐예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약관이고 이때는 행위료, 약제비, 치료 재료대 이런 것들은 포함되는 것이고 두 번째 비급여 주사료였는데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암제와 항생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한다는 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여기서도 이게 좀 많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 특약은 뭐예요? 자기 공명 영상에서 MRI나 MRA 같은 것들을 우리가 특별 약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조영제나 판독료를 포함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 지문들은 기본형을 가입하는 경우 3개의 특약도 함께 가입해야 된다.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틀린 거죠. 특약은 글자 그대로 임의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비급여 처방조제 실손의료보험 특약도 있다. 이건 뭐냐면 자, 질병보험의 실손의료보험 특약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이 3개 말고 비급여 처방조제 실손의료보험 특약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3가지 특약의 제목. 첫 번째가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 충격파. 두 번째 비급여 주사. 여기서 항생제, 그 다음에 항암제는 기본에서 보장.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MRI, MRA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담보별 보상 한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2번은 5천만 원, 하나의 질병 상해당 5천만 원이고요. 통원은 회당 30만 원인데 연간 180회 인정해 주고 있고요. 특약 첫 번째 거는 여기서는 이 특약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상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질병보험에서는 이 특약이 이 한도 금액하고 횟수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와요.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잘못 짝지은 것은 특약 두 번째 거 예를 들면 비급여 주사 특약에 대해서 한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증식 도수치료 그다음에 우리 그 체외 충격파 요거는 350만 원에 50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급여 주사는 250만 원에 50회. 그다음에 MRI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 여기에도 횟수 제한 없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 입원 통원 합산해서 연간 5천만 원까지다. 틀린 거죠? 왜? 입원만 따로 5천만 원이고 통원은 회당 30만 원 별도로 하고 있고 여기서는 연간 50회 해가지고 위에 50회랑 헷갈리는 지문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 특이하게 한도까지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자기부담금 똑같죠? 기본형 같은 경우 2번은 20%인데 선택형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은 10%,
비급여는 20%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통원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1, 2만 원이죠. 그래서 의원인 경우에는 10,000원 20% 중에 큰 거, 병원인 경우에는 15,000원 20% 중에 큰 거, 그 다음에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20,000원 20% 중에 큰 거고요. 선택형 2 같은 경우는 별도 공제 항목, 그래서 자기 부담금 10% 더하기 비급여 20% 요거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하고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보상 대상의 20% 요 기억해 두시고, 특약 같은 경우는 회당 20,000원 곱하기 30% 중에 큰 거였죠. 요 내용도 상이하고 동일합니다만 요 부분이 이제 질병보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질병 입원 의료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질병당 5천만 원 한도 동일하고요. 자, 입원 진료하고 재비용, 입원 수술비, 상급 병실료 차액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기본형의 질병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입원 진료, 재비용, 수술비, 상급 병실료 차액 아닌 거 고르는 문제, 또는 기본형의 질병 의료비에는 상급 병실료 차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표준형은 80%, 그 다음에 선택형 2는 본인 부담금은 90%, 그 다음에 비급여 합계액은 80%죠. 그래서 내가 자기 부담하는 게 한도가 얼마였죠? 200만 원.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 그랬고요. 상급 병실료는 50%, 하루에 얼마였죠? 10만 원. 동일하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밑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아니었죠? 뭐였죠? 자기부담금의 40%. 이게 질병보험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0%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요. 자, 입원 의료비에서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의료비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하죠. 원칙은 365일인데 275일 이후면 90일이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275일 이내면 얼마예요? 365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으로 한다 그랬어요. 동일한 내용이고, 입원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러더라도 계속 입원비는 보장해죠. 언제까지 보장하냐면 180일 한도까지 보장을 한다 그랬고요. 직원 복리후생에 의해서 감면받고 그게 소득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감면 전 의료비를 적용한다 그랬죠. 이것도 상해보험하고 동일하고요. 자, 통원의료비는 회당 건당 30만 원 한도 동일하고요. 통원치료, 처방조제 의료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상하죠. 그래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이고요. 방문은 180회로 제한이 되고요.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더라도 180일 동안은 보장을 해주는데 이때는 한도가 좀 제한되죠. 그래서 통원 같은 경우는 90회, 처방전 90건으로 제한이 되고요. 하나의 질병으로 같은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했다. 이거는 한 건 통원, 한 건 처방으로 간주하고요. 만약에 병원이 달라지게 되면 그 공제 항목은 높은 걸 적용한다 그랬고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적용을 못 받으면 자기부담금의 40% 보장하고요. 복리후생제도에 의해서 감면 전 의료비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 요거는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 항목별 공제금액이 있었죠. 그래서 외래 1은 뭐였어요? 의원이었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진료소, 보건소. 두 번째 그 외래는 뭐였죠? 병원이었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세 번째는 상급 종합병원이었죠.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전문 요양기관 또는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첫 번째 외래는 의원인 경우에는 10,000원과 20%, 병원인 경우에는 15,000원과 20%,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20,000원과 20%, 처방조제비는 8,000원과 20% 똑같고요. 뒤에 선택형 2는 20%가 아니고 자기부담금은 10%, 그 다음에 비급여는 20% 해서 이거를 공제 기준 금액이라고 정한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힘드시지만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질병보험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의료기관별 공제금액은 상해 통원시와 질병 통원시 서로 다르다. 지금 다른 게 있나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상해든 질병이든 통원 의료비의 항목별 공제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건 틀린 지문이고요.
여기 노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상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질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게 노후 실손의료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얘는 누구냐라는 문제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다가 특약 3개, 그 다음에 노후 같은 경우는 의료비에다가 특약이 2개인데 요양병원 의료비, 상급병실 보장 2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유병력자에는 기본형만 있다 그랬죠. 특약이 없이 기본형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 숫자도 상해보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질병보험에서는 중요하다 그랬죠. 갱신은 1년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가입은 노후하고 유병력자는 3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고 3년 후에 그런데 일반 보험은 15년이라 그랬죠. 요거 구별해서 기억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내용 한번 보실게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의 가입 시사 요건을 축소했기 때문에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가능한 거고요.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만으로라는 지문이 아주 찝찝하게 와닿죠. 기본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꼭 틀릴 것 같은데 맞는 지문이죠. 기본형 이외에는 없어요. 맞는 지문이고 일반 노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모두 3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다. 예, 지금 노후하고 유병력자는 3년이지만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15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죠. 틀렸고요. 자, 노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의료비는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일반은 급여는 지금 선택형 2면 10% 아니면 20%, 비급여는 20% 똑같다 그랬고요. 여기는 20, 30 좀 더 높게 책정했고 30, 30이었고 최소 자기부담금은 유병력자만 10만 원. 그 다음에 우선 공제는 노후만 30만 원이었고요. 보장 한도는 일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노후 같은 경우는 1억에 200, 500. 요게 좀 특이하다고 그랬고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5천에 200이었죠. 요건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실손의료보험의 통원의료비는 가끔 시험에 나와요. 통원의료비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지금 유병력자 통원의료비는 나머지는 외래와 처방조제가 다 있는데 외래만 보상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처방조제는 보상되지 않는다가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래만 보장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기부담금은 동일하고요. 입원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최소 자기부담금이 일반 같은 경우에는 1, 2만 원, 유병력자는 2만 원인데 노후는 없다 그랬고요. 대신에 우선 공제가 3만 원 있었고 보장 한도가 30만 원 180회, 20만 원 180회인데 노후는 회당 100만 원, 그 다음에 금액 제한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보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처방조제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외래만 보상하지 처방조제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이제 가입 심사 항목인데요. 가입 심사 항목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시험은 유병력자로 나와요. 예를 들면 유병력자의 가입 심사 항목이 아닌 것은 볼 수 없는 것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요건이 아닌 거 있죠. 일반과 노후 실손보험에 해당되는 약물 상시 복용 여부 또는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얘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입 심사 항목 비교에서는 일반과 노후에만 적용되는 2가지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질병보험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질병보험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간병보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